존경하는 스님, 삼로에 귀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무니불 부처님 법과 함께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율수행 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좀 있었어요.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래서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삼매에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알지만 남자예요. 머리 긴 남자.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흑과 백이 바뀐 그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원의 바깥에 그건 그냥 사진처럼 그런 거고, 그 안에 사람이 남자인데 하얀 그 부분이, 그 하얀 게 검은 머리예요. 긴 게. 그리고 그 머리 안쪽에, 그 하얀 거 안쪽에 검은 부분들은 눈하고 볼, 이런 하얀 부분이 검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을 바꾼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림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 흑백 바뀐 그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의 차원에서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반전. 별거 아닌데 반전의 세계예요. 반전의 세계, 이 세계랑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가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면들 있잖아요. 울트라맨 가면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그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그 부분 보면은 그 울트라맨인지 로봇인지 알지요.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 안쪽에는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뭐라 그래? 가면이 이렇게 눈 튀어나오고 코 튀어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회탈. 우리나라에. 그럼 바깥엔 튀어나왔지만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탈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불룩 들어간 거죠. 전달됐나요? 별 얘기 아닌데. 근데 별 얘기 아닌데, 여러분은 그래도 안쪽에서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알지 않을까요? 밖의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같은이니까. 근데 밖에 쪽을 안 본 사람이 그 처음부터 안쪽을 보면 잘 모를 거예요. 바깥쪽에 그 모양을 모르는 그 하회탈에 안쪽 파인 부분부터 보면 잘 모르겠죠. 그거 별거 아니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근데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게. 과학적에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음과 양이죠. 요철이죠. 하나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가요? 이거 본 사람들 다 계셔요. 그 그림에 어디에 보시냐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맨 가운데 점이 몇 개입니까? 4개 있나요? 들고서 거기 한 30초만 보시겠습니다. 거기만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고서. 그리고 거기만 보다가 내가 눈 감으세요 하면 감아 보시는 겁니다. 자, 감아 보셔요. 보입니까? 다 보이시죠? 뭐 보이나요? 남자? 남자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나요? 안 선명하면은 나는 왜 바본가 이러실 거 없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안 선명하면 조금 더 보면 돼요. 30초 보던 걸 한 1분 보고 하면 누구나 그건 무조건 선명해져요. 그림이.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 해볼 건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보다가 내가 감아 보셔요 하면은 감았다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눈을 떠보세요. 떠서 주로 하얀 부분 어디 바닥이든 멀리를 봐보세요. 멀리 보면은 그래도 그 남자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감았다가 보이면 떠서 아무데나 봐보셔요. 떠서 아무데나 봐도 보이죠? 그게 뭐 과학에선 잔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잔상 효과인가? 뭐 잔상이든 뭐든 그건 뭐 과학에서 하는 얘기고 망막잔상 효과인가? 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잠시 봐서 그렇지 계속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경전에 나오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사라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안의 것으로 밖에를 본다라는 삼매의 첫 번째 경지예요. 지금 삼매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의 물질로 밖의 물질을 본다라는 경전에 계신 첫 번째 그 경지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 안의 거로 밖의 걸 보는 게 아니죠. 내 안의 거로 밖의 걸 봐서 할 때는 그걸 뛸 수가 없어요. 저기서 뛸 수가 없어. 왜 뛸 수가 없냐면 처음엔 밖에 거에 있는 걸 관찰했지만 밖에 거랑 상관없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밖에 보니까 그 남자 있었지요. 그 남자 밖에 진짜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있는 거로 본 거죠. 그걸 여러분 그 남자를 여기다 놓던
저기다 놓던 거리 상관없이 계속 있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게 잠시 사라진 거고, 그게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계속해라 하셨잖아요. 관찰이 계속되고,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찰이 없으면서 그림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노력 없이 관찰이 되어지는 상태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밖의 세상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안의 거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척 쉬웠지만 삼매는 무척 어려워요. 이건 왜 쉬웠냐면 이건 무의식이 보기 좋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대낮의 의식이 지금 아까 보였는데도 또 보면 보입니까? 잘? 어떤 남자? 봐보세요. 그냥 가운데 보지 말고 그냥 그 그림 이렇게 봐보세요.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뭔 그림인지 모르겠죠? 의식이, 대낮의 의식이 익숙한 그림이다, 아니다? 대낮의 의식은 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감았을 때 바로 보인 건 무의식, 이게 무의식 차원의 그림이에요. 의식과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일반인들도 내 안에 그냥 무의식 바로 하면은 바로 보였던 거예요. 흑백을 바꿔놓은 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건 의식이 전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의식이 알고 있는 거는 무의식에 새겨지기가 어려워요. 전달되나요? 의식용의 관찰용들은 무의식에 새겨지긴 잘 쉽지가 않아. 의식이 저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기 때문에. 이미 옛날부터 이름을 지어놓고 다 모든 것들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아뢰아식에 저장을 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바로 자동으로 저게 뭔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여러분, 컴퓨터를 보다가 전에 종종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컴퓨터가 옛날에는 꺼지는 적이 있었어요. 전원이 나가갖고. 요새는 그런 일 별로 거의 없지만 전기 문제이겠죠. 그러면 내가 요 가운데 여기 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탁 꺼지면 작업을 안 했던 부분까지 다 들어오지 않던가요? 잔상이? 그런 경험들 있죠. 나 여기 안 봤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꺼지면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이 여러분 들어본 얘기로 누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내 앞에서 났는데 나는 그냥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언뜻 그냥 이렇게 언뜻 꽝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는 아우 큰일 났다, 사람 다쳤다 하고 쇼킹한 거야. 그냥 사람 다친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뢰해갖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최면 걸리는 걸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억엔 안 나오는데 최면에는 그 뺑소니 차량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드라마 많죠? 그러니까 내 의식에서는 저 번호판 본 적 없거든.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무의식에는 아까 그 컴퓨터에 그 안 보던 데까지 다 보여졌듯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다 보였다라는 거. 2번이고. 3번. 내가 21살 때일 거예요. 지금 바뀐 한국 나이는 20살? 그러니까 한 해 놀고, 한 해, 그러고 설악산에서 조난당했을 때인데, 죽음에 이르렀는데, 죽었다 하는 순간에 진짜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지만요. 죽었다 하는 순간에 여기서 굴러갔죠. 그 영상이 20년 살아온 모든 영상이 찰나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 보여줬어요. 왜 여기서 보여줬냐면 아까 여러분 이 어떤 남자 이 안에서 봤듯이 이 안에 보니까 여기도 투사하고 저기도 하고 거리 상관없었죠. 근데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눈이 바깥 세상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이미 죽는데 안 보죠. 안 보고 이렇게 툭 하고 죽었다 하니까 여기가 여기서 투르륵 영화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죠, 나처럼. 거기서 뭐 살아온 게 다 보였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를 그 중에 하나 들면 내가 있었고 개가 있었어요. 개가 오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개한테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세게는 안 차고 발로 그냥 툭 했어. 오지 말아죠. 물려고 오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런데 그 살아오면서는 안 보였던 그 장면이 보이는 게 여기서 뭐 보였냐? 내 모습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내 발만 보고 보였겠나요? 걔한테 이렇게 하는 발만 보였을까요? 내가 다 보였을까? 다 보였어. 걔도 다 보였겠죠? 거기에 환경들 다 보였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혹시 내가 보였다라는 게 내 앞에서부터 개랑 환경까지만 보였을까요? 내 뒤서부터 환경이 전부 다 보였을까요? 여러분 꿈 생각해 보면 돼요. 꿈꿀 때 나가 나오고 등장인물들 나올 텐데 대상들이 꿈에서 나부터 잘라갖고 내 앞부분만 나오던가요? 내 뒤서부터 다 해서 나오던가요? 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 꿈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왔던 20년인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개 마음까지 나와요. 우리 놀자고 한 건데. 나 살아있을 땐 개 마음 못 봤거든요. 죽었다 하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요, 그게 얼마나 막 죄스러운지 아나요? 죽음에 이르면 마음이 진짜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명경같이 다 비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너무 찰나로 지나가니까. 그런데 딱 그거예요. 말로 설명은 모순이지만. 그래서 찰나에 그걸 다 보고 나면은 눈물 한 방울 뚝 하고 뭐 슬피 울 길도 없어요.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근데 잘못 살았구나. 지금 개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비난받을 일들이 보였겠습니까?
억수로 내면서 막 엄청난 잘못들. 그나마 약한 거로 얘기한 거예요, 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보여, 대상도 보여, 그 환경들 보여, 마음도 보여. 이 타심통도 없는데.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여러분이 전부 경험할 수 있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렵지 않게. 3번만은 죽음에 처해야지만 뭐 볼 수 있는 거겠지만, 4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한다음에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에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을 보시고 오죽하면 여러분 그 한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고 이것까지 다 보시고 수십만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고 빅뱅, 수축 그 전까지 다 얘기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뭐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족성이었고 뭐 어떤 용모였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경험을 했고 낱낱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라. 그 어떤 용모에 맨날 거울 보고 다니나요? 지금 거울 보고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자기 얼굴 다 나오듯이 어떤 용모, 어떤 복장, 어떤 음식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없다 막 생활했던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 없는 윤회가 이렇게 그 아뢰야식이라는 뭐 보통은 식이라고 하는 윈야냐 그러니까 12연계의 무명, 형성, 식 요 세 번째 요거에 저장이 된 거죠. 수 없는 윤회가. 그런데 이 식의 여러 얼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거의 무한대다. 부처님께서 지금 수 없는 전생을 우주 몇십만 개 그 이상 끝없이 그거 다 저장했기 때문에 일단 저장 용량이 뭐 이거 무한대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시죠? 처리 속도가 말로 못할 정도다. 나는 찰나에 20년을 낱낱이 봤지만 그것만 해도 처리 속도가 엄청난 건데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찰나에 헤아릴 수 없는 생을 낱낱이 보신 거니까 이 처리 속도는 정말 가히 불가사의하다. 그런 거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이제 보셨는데 여러 특징들을 하나에 담았어요.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지금 현대 용어에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무의식을 불교의 그 아뢰야식 아까 12연기의 세 번째인 그냥 식, 윈야냐인데 난 자꾸 아뢰야식이라고 그냥 써던 말로 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식에 아뢰야식이 궁극 아닙니다. 먼저 이걸 밝히고 그 식이 무의식으로 비슷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용어로. 그러나 사실은 식이 훨씬 무의식보다 더 차원이 깊고 높은 거예요. 그냥 현대 용어로 차용해서 무의식이다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그 무의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하얀 요게 스크린이 있어요. 영화관에 하얀 백색의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영사기로 뭐를 촥 하면 이제 여기에 영상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너, 나무 어떻게 그리지? 나무, 구름, 여기 허공도 있죠, 허공도. 근데 이 허공이 진짜 그 하얀 스크린입니까? 스크린 위에 그림인가요? 에? 그림이죠. 허공 색깔로 그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사기가 뿌린 건 전부 다 영사기가 뿌려서 스크린 위에 구현한 영화는 전부 그 스크린이 아니죠. 스크린 위에 색깔로 덮은 거예요. 맞아요? 그 스크린 위에 흑백의 그림이 나온다고 치죠. 영화로. 그러면 거기에 그 하얀색, 흑백의 하얀색과 스크린의 하얀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거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스크린 위에 뿌려진 하얀색이든 허공이든 전부 다 그거는 그냥 영화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이게 상의 세계인데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하얀 스크린이 무의식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비유다, 지규가 아니다라고 한 건 나중에 하얀 스크린도 궁극이 아니고 하얀 스크린도 통과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얀 스크린은 일단 경전에 사선으로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 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한 중간쯤 되는 사선에 불과해요. 하얀 스크린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겨보세요. 그러나 일단 설명하려면 하얀 스크린이 일단 궁극인 것처럼 설명을 할게요. 어렵다. 그렇게 한다면 영화 위에 있는 인물들이 일단 하얀 스크린이 살아있는 스크린이에요. 죽은 스크린이 아니라. 영화관에서는 죽어있는 스크린이지만 지금 내가 비유하는 건 하얀 스크린은 깨어있다. 일단 이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얀 스크린이 살아있는 거면 그 아이가 하얀 스크린은 영화 위를 다 보고 있다. 이 세계를 다 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비유하죠. 그러면 하얀 스크린도 존재야, 존재. 존재인데 이렇게 모양이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면 하얀 스크린도 나고 이 중에 얘도 나면 일단 둘 중에 누가 진짜 납니까?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진짜 나일까요? 바깥쪽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얘가 진짜 나일까요? 하얀 스크린이 나겠지. 그러면 얘가 일단 하얀 스크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부처님께서 몸 안에서 그대를 관찰하고 몸 밖에서 그대를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해라 그러셨죠. 대념적용에서. 그리고 해탈하면은 그대를 여기다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그대를 밖에서 볼 수 있다면 지금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현실 얘기했고 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꿈 밖에서 꿈 안의 세계들을 다 보고 있는데 꿈 바깥은 허공이고 꿈 안이 세상인데 영화라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나라는 캐릭터구나 이 세상에서는 라고 보면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현실, 꿈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가정 아래 여적한 얘기가 이 아이가 등장인물이 나라는 애가 스크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나 스크린 될래 하면 되나요? 영화가 끝나야 돼. 일단 최소한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영화관에 가면은 요새는 영화가 몇 시간씩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한 2시간이면 끝난다 쳐봐요. 그러면 하얀 스크린이 드러나요. 그러면 영화관은 됐지만 이 세상이라는 영화는 끝나지가 않는다. 상영이. 계속돼요. 잠자고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고. 영화가 안 끝나. 윤회가. 그럼 만약에 하얀 스크린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그 얘기죠. 영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안쪽으로. 영화 안쪽으로. 부처님께서 삼매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내면으로 향하고 안쪽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사마디라는 그 세계에 든다. 그 세계가 안 나왔죠, 경전에? 이거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시기 때문에. 삼매는 다른 신의 상태의 높은 세계들이죠. 그 상태에 든다. 요 영화에서 내면으로 향하고 안쪽으로 향하고 스크린 쪽으로 고요히 가라앉고 뭐가? 마음이 영화 위에 있는 애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그래서 삼매에 든다. 로이타사경 보면은 한 걸음에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 신통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죽을 때까지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만 해탈이 된다. 괴로움이 끝이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내면으로 향하는 것뿐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화 위에선 천하 없는 신통을 가졌어도 영화 위에서는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가 그건 아무리 가봐야 영화 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의 뜻은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되는데 서려면 영화 위에서는 방법이 없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세상 끝에 설 수가 있다. 하얀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일단 거기서 안으로 더 들어가서 공으로 들어가면은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영화 위에서는 세상 끝에 못 서는 이유가 여러분 꿈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UFO 같은 거나 뭐 천하 없는 한 방에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걸 데리고서는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면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우주, 영화를 계속 만들어. 세상 끝에 서요, 못 서요? 못 서. 전달됐나요? 안으로 향해야 돼요. 현대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현대 그 심리학자들인가 누군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기가 물입니다. 요 위가 의식이라고 그러고 요 밑으로 가면 무의식이 훨씬 광범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일부분은 그냥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라고 그러나 뭐 누구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프로이트 등등. 자, 그러면 관건은 이제 이게 맞다면
영화 위의 인물이 하얀 스크린으로 1차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응?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달하려는 게 다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하죠. 이 친구들은 영화 위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너를 본다 그래요. 내가 뭘 본다.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하얀 스크린에 비추어져요. 용어가 달라요, 지금. 하얀 스크린은 얘네를 본다 하지 않아요, 세상을. 여러분의 개체적인 언어로는 본다겠지만 하얀 스크린은 얘네들을 이 영화 위의 모든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나에게 비추인다 이래요. 또는 얘네들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요. 모든 세계가. 하얀 스크린도 만약에 여러분처럼 개체들처럼 내 하얀 스크린이 일일이 영화 위에 내가 너를 볼게 만약에 하얀 스크린이 이루고 있다면 걔도 하얀 스크린이 안 되고 갑자기 개체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거울처럼 거울이 만약에 마음이 있다고 여겨봐요. 여러분이 그 보는 거울. 걔네가 여러분이 거울 보고 있을 때 나도 너를 보지롱 이러나요? 너네들이 나에게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너네들은 나에게 비추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강물에 비추인다 여러분도 우리가 표현하죠. 강물이 명경지수처럼 깨끗해. 만약에 물결이 잔잔할 때 그때 내가 강물에 비추이고 있네 이래요. 거울에 내가 비추이고 있네. 마음이 없는 애들한테는 비추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무정물이지만 이 하얀 스크린은 무정물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표현했어요. 반야란 말이야, 반야. 100% 반야는 아니지만 반야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건데 하여튼 반야가 되면 거기에 비추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 이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하얀 스크린에 그림이 영화가 있어요. 막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게 그리니까 한 개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대상들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상징적으로 기호로 그렸어요. 여러분이 스크린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영화 위에 그 마음이 꺼져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거 우리 있잖아요. 이 생각이 스위치가 꺼져야 돼요. 무심. 마음이 움직이는 한은 영화 위의 세계에서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차원이. 그래 왜 삼매가 일심삼매, 무심삼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심은 아직 힘드니까 일심이 돼야 되는데 영화에 수없는 이 대상들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하나만 하면 공에 대한 경인가 공에 대한 큰 경인가 작은 경에서 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땅삼매를 얘기하셔요. 땅에 지속적 관찰을 해라. 땅삼매. 흙. 그러면 땅만 있게 된다. 전일하게. 비유하셔요. 아까 있던 저 마을의 공양, 탁발 공양, 걸식.
가면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사람도 있고 우물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 지금 그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산으로 다시 돌아왔어. 아까 거기 있던 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여기에 없는 것처럼 다 없을 거다. 땅만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비유하셔요. 어떤 이들은 이 비유가 뭐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영화를 어떤 사람이 하나에만 지속적 관찰을 하면 좀 전에 있었던 거 다 사라질 거다 그 얘기예요. 관찰 하나만 남고 대상. 좀 전에 땅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경에선 땅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걸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않냐? 여러분 하나를 관찰하면 바로 직전까지 영화가 있었는데 하나에 딱 되니까 좀 전까지 있었는데 없지 않냐? 영화가. 근데 이 지점에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 영화가 가짜에서 없어졌나요? 그렇진 않아. 영화는 계속돼요. 수없는 부처님들이 해탈하셨지만 영화는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계속 있고 계속 윤회하고 또 해탈 누가 나와도 또 다른 중생은 영화는 계속 상영되는 거야. 수없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영화가 없어졌죠? 그 사람한테만, 땅산매 된 사람한테만. 왜? 그 세계에 지금 계속 있어. 그 사람이 어디로 향했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향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없어. 그래서 전달됐을 것 같은데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1초선, 2선 이렇게 삼매하라고 그러셨는데 초선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을 해라 하신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인데 이게 더 중요한 목적어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한 전제 조건으로 나 저 수행 주제 계속 관찰해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관찰을 계속하는 거지. 관찰을 하면은 산란한 마음이 많다가 단일한 상태가 되죠. 네? 여러분 좀 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 점점점 이 남자의. 요번엔 유념할게 미리 얘기할게요. 이 남자의 이렇게 했다가 아까처럼 한 30초 있다가 눈을 감으면 그 남자가 보이겠죠. 그 남자 외의 세상이 보이나 보세요. 그 남자 외에 그 하얀 여긴 보이죠. 그 남자의 여기 보일 거고 여기도 보일 거예요. 음양이 요철이 바뀌어서 보일 거예요. 흑백이. 그거 바깥 세계가 보이는지를 여겨보시라 그 얘기야. 이거 외의 것들. 그래서 일부러 그거 볼 때 여러분 나 바깥도 봐야지 하고 요것도 보면서 요 옆에도 한번 봐봐요. 같이 봐야지 하고서는 그래도 좋으니까 할 수 있다면 자 한번 봅니다. 내가 한 30초 있다 그만할게요. 그럼 그때 감으시면 돼요. 네, 감아보세요.
네. 뭐, 그거 왜 보이던가요? 옆에 상황들이? 안 보입니까? 옆에 것들은 이 세계는 없어졌나요? 아, 이거면 너무 뻔한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라고 여러분은 여긴다면 내가 모두의 얘기한 걸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최면, 교통사고, 나 20살, 21살, 뭐 한국 나이, 외국 나이 다르니까. 설악산 조난, 다 보인 거. 다 보인다며. 여러분, 컴퓨터 꺼지면 다 들어와요. 내가 작업하던 거 아닌 모든 거가. 원래는 넓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그건 까꾸로잖아, 지금. 지금은 반대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와야 정상인데, 일반인도. 지금 다 들어오지 않고,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이거 왜 들어온 거 있는 사람? 옆에 막 이런 것들. 거꾸로예요. 자, 오히려 산란하고 잡생각이고 막 이럴 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온다는 게 무의식에 완벽하게 다 들어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산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지속적 관찰을 했더니 들어와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죠. 이것처럼 영화 위의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지속적 관찰. 아까 공에 대한 경영에서 땅만 남고 다 사라지지 않냐. 그런데 지규가 어마어마하신 게 나처럼 사라지지 않냐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냐 하면은 오해가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 정말 이 세계가 가짜여서 사라졌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예? 아까 마을에 있을 때 있었던 그게 산에 오니까 없지 않냐? 이렇게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마을에 그게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는? 있어요. 산에 올라오니까 그냥 없을 뿐이야. 무슨 얘기냐? 영화 위에서 스크린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여러분에게만, 들어간 사람에게만. 부처님 엄청나시죠? 하나의 비유를 하시더라도 참 우리들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한테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신 거예요. 지속적 관찰을 하게 되면 영화로부터 안쪽으로 하긴 뭐 경에 다 얘기하셨지,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스크린으로 향하는구나. 그러면 부처님께서 두 번째 산매는 뭐라고 하셨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 또는 없고의 산매 그러셨죠.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는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관찰합니까? 마음으로 관찰하겠죠. 응? 그런데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진짜로 공부가 되면 뭘로 관찰할까요? 반야로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하는 그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반야예요. 이거부터 정의를 또 해야 되네. 잠깐. 경전을 보면 반야가 작은 반야,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과 플러스 된 반야예요. 지혜, 찌꾸빠꾸, 마음. 100% 반야. 해탈이라고 디가니까에 정의하셨죠. 상수멸이라고. 상수멸. 색수상행식 다 멸한 거예요. 마음, 수상행식이 정신의 무덕이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마음. 수상행식이 다 멸한 게 상수멸이어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 100% 멸한 거예요. 제로. 마음. 100% 반야. 100% 반야는 마음 100%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 해탈이 마음 해탈, 반야 해탈. 이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전작의 법문 다 이해했다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하나만 얘기하면 어제 잠깐 나왔던 쌈빠자나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비상, 비비상 8번째 삼매 해탈 이렇게 나올 때 3선부터가 정념, 정지 염, 생각념, 정, 지, 알지자 이렇게인가? 이거를 이게 쌈빠자나인데 바른 알아차림이라고들 하는 건데 아니고 뽀따빠따경에서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소멸하고 2선이 되고 3선이 되고 4선, 5선, 6선, 7선, 8선이 돼서 8선이 된 다음에 8번째 삼매의 제일 높은 세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하나가 소멸하고 더 높은 세계가 되고 이렇게 또 소멸, 더 높은 이렇게 해서 해탈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쌈빠자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이 모든 해탈에 이르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 그걸 지켜봤어. 그러면 이것이 해탈 그 자체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되죠. 네? 쌈빠자나가. 그래서 쌈은 8정도에 나오는 쌈마 그냥 이거예요. 바른, 쌈, 편제.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겠죠. 그거고 빠자나는 반야의 형용사형이랍니다. 빠자나틴가? 내가 반야가 빨려는 뭐예요?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반야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반야가 궁극인데 마음이 100% 없는 거고 그 모든 세계가 마음의 세계는 비상 그것이 모두 소멸하는 걸 지켜보는 반야예요, 반야. 엄밀하게 지켜보인다도 틀리죠. 비추이는, 봄, 비추이는, 거울에 비추이는 이런 뜻인데, 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게 처음에는 대념처경에서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다. 삼매가. 이것처럼 마음으로 관찰을 시작해요. 처음엔 초보지, 초보. 공부가 더 되면 마음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반야로 관찰하게 돼요. 그 숨 관찰에서도 1번 대념처경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1번. 2번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짧게 내쉬면서를 반야로 본다. 2번부터
비유 부처님께서 도공이 물레를 돌릴 때 길게 돌리면서 짧게 돌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가로 열고 자동으로 가로 닫고 돌리듯이 반야로 본다. 자동뽕인 거예요, 자동뽕. 물레 돌리면서 그 한 50년 된 도공이 도자기 굽는 사람이 요번엔 길게 돌려야 돼. 요번엔 수학적으로 짧게 돌려야 모가지가 돼. 이렇게 하면서 돌리나요?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돌리려면 그 숨의 2번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숨이 길게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이렇게 관찰하겠죠. 마음으로.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야로. 여러분 마음으로 숨 따라다니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움직이는 거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이야, 거울. 마음이 전체가 몸뚱아리랑 거기에 비추어야 돼요. 보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우리들의 여기 차원의 언어로 반야가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서서 다 얘기했어요. 반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모든 게 비추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숨도 전부 다 통째로. 자, 그렇게 여기고. 이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너무 많이 걸려요.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삼매의 절차, 지속적 관찰이 두 번째, 아니고 관찰이 없고까지 가면 이제 마음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반야에 비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응? 그러면 반야에 비추인다가 이제 드디어 스크린에 이 세계가 자기가 아까 이 세계 영화 위에 그대인 것보다는 그래도 그 둘 중엔 스크린이 그대라고 그랬잖아요. 하얀. 더 있지만 하얀 스크린에 일단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스크린에 관찰이 아니고는 안 보인다가 아니라 이제 보여지고, 본다, 보여지고, 자기가 마음이 없어지니까 거울처럼 되니까 비추이고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관찰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쌍유타 니까야를 보면은 해탈이란 비의도다. 왜 무의도로 안 나오고 거기서 비의도로 나오냐면 이것도 다 법문했었어요. 무의도는 궁극이고 무의도가 되려면 비의도해라 그 뜻이기 때문에. 뽀따빠따기죠. 해탈이란 비의도다. 비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딱 깔아 다음에 방법론으로 바로 나오는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아닌 삼매. 세 번째. 요거 지금 설명한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가요? 공안삼매. 오케이. 이제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반야의 세상이 비추이고 다음에 공삼매 우선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공삼매 우선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스크린에서 끝나요? 스크린을 통과하나요? 안쪽으로도?
하얀 스크린을 더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쪽으로. 그걸 뭐 우리나라 말로 투과라고 하는지 통과인지는 난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뜻은 전달됐죠. 그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 안에들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합니다. 뭐 지금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한 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죠. 어제 그 차담회라고 할까? 거기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만 해당해, 어떻게 보면. 자, 삼매로 집중을 안 했을 때 그 일반적인 산란한 마음의 주의와 관심, 이렇게 세상에 뭘 관심을 둔다 이런 얘기 어저께 했었죠. 그러다가 그래도 무의식은 다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 주의와 관심을 거두어야 된다면 어저께 이런 얘기 들었지요. 일반인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아까 그 자동차 사고 뻥 났을 때 최면 그 얘기랑 같아요. 최면 걸리면 자동차 번호가 보이지만 그게 일반인의 상태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차담에 들은 사람들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넓게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공부돼서 넓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광대산매 말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 여기 해갖고 집중을 했더니 주의, 관심과 집중은 다른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의 concentration인가? 지금 삼매의 지속적 관찰은 일반적인 주의랑 다른 이야기예요. 지속적 관찰을 했을 땐 그 주위에 무의식은 이게 세계가 들어오고 있잖아. 전부 다 보여져야 되잖아. 근데 지속적 관찰을 하니까 왜 바깥 다른 세계는 다 안 보였어요? 어저께 얘기에서는 일반적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잖아요. 넓게. 이 지속적 관찰을 했더니 이 바깥을 원래 여길 보고 있으면 여기도 다 보여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눈 감아서 잔상을 보니까 다 없어졌어. 이 남자 하나 남고. 내가 3번째 테스팅에서 해보라고 했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봤던 이게 옆에가 잔상이 들어와야 되거든. 이게 지속적 관찰이기 때문이고, 첫 번째. 지속적 관찰은 여러분이 안으로 영화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화 위의 세계가 그 아이 빼고는 사라진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건 테스팅용일 뿐이야. 그게 전혀 삼매일 리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일반인이 왜 그렇게 쉽게 그게 됐어요? 그 아이 자체가 그 사람이, 그 그림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차원이 여러분 차원의, 여기 세계 차원의 그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무의식이가 보기가 딱 좋아하는 그림이야. 요철이 음양이 반대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아무나 일반인이 해도 그냥 무의식이 보기 쉽게 돼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의식이 무의식 쪽으로 아까 빙산으로 원래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그림 자체가 얘의 그림이야. 이 아이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으로는 아무리 다시 알아내려고 해도 알아내줘요? 안 알아내줘요? 그 그림이. 흑백만 바꿨을 뿐인데 요철만 바꿨는데 안 알아지죠. 얘 영역의 그림이거든. 그래서 그냥 쉽게 테스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테스팅용으로 한 거지. 그러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영역에 있는 의식의 대상을 갖고 그런 무의식의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거를 본다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쉽지는 않은 거다. 예를 든 것뿐이다. 네. 혹시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얘기들은 지금 얘기만 해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전작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거고, 또는 이런 얘기 별로 세상에 나가는 거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음 얘기들은 더 높은 단계들이기 때문에 하얀 스크린 투과한 다음에 얘기들이니까 뭐 할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늘 행복하십시오.